나는 처음부터 가고 싶지 않았어. 오전 9시 47분 메일이 도착했지. 제목은 금요일 오후 7시 도니 회장님 가족과의 저녁 식사. 인사팀에서 온 공식 초대장이었고 끝에 괄호 속에 웃는 이모티콘이 덧붙여져 있었어. 무슨 사적인 모임이라도 되는 양. 22년 동안 코어로직 다이나믹스를 작은 창고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분석 기업으로 키워낸 나였는데 이건 이사회의 호출도 아니고 투자자 콜도 아니었어. 단지 회장과 그의 가족과 저녁을 먹자는 거였지. 내 이름은 미연. 코어로직의 첫 번째 직원이었고 그 자체였어. 시작할 땐 고객이 3명뿐이었고 프린터는 눈만 마주쳐도 멈췄지. 내가 고객 시스템을 구축했고 공급업체 계약을 관리했으며 CFO도 없이 재정을 챙겼고 전등이 꺼지지 않게 거래도 따냈어. 창립자 도니 회장은 늘 나를 조용한 엔진이라고 불렀어. 모든 게 무너질 듯할 때도 나 혼자 회사를 돌려놓았다고.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어. 도니 회장은 점점 멀어졌고 내 업무 보고는 대충 훑고 지나갔지. 매주 하던 회의는 격주로 줄었고 종종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어. 그리고 인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지. 시끄럽고 말끝마다 혁신이나 트렌드 같은 단어를 던지는 아이들. 바람이 불어오기 전 창문이 열릴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그 저녁 초대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이 왔어. 다만 그 바람이 얼마나 차가울지까진 몰랐을 뿐이지.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 루프탑 레스토랑이었어. 조명은 공연장처럼 화려했고 음식은 눈이 먼저 먹는 스타일이었지. 나는 딸이 어버이날에 선물한 진주 귀걸이와 네이비 블라우스를 입고 갔어. 늘 그랬듯 단정하고 임원처럼 보이도록. 도니 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딸 하리는 이미 도착해 있었어. 하리는 마치 패션쇼 런웨이에서 막 내려온 사람처럼 보였어. 금발에 가까운 염색머리, 매끄러운 피부, 완벽하게 재단된 린넨 수트. 한마디로 링크드인 CEO 스타일 그 자체였지. 미연 씨, 와줘서 고마워요. 도니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지. 속은 꽁꽁 얼어붙은 밧줄처럼 조여들고 있었어. 저녁은 평범한 임원 모임처럼 시작됐어. 너무 많은 와인, 의미 없는 칭찬들. 할인이 회사 초기에 대해 묻더라. 겉으론 관심이 있는 척하지만 속은 비웃는 말투였어. 그때는 진짜 차고 같은 데서 일하신 거예요? 할인이 웃으며 말했어.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 그땐 전혀 웃기지 않았어. 도니, 회장이 중얼거리듯 말했어. 사실 미연 씨는 초기에 회사를 2번이나 살려냈어요. 방위산업 계약단에서 첫 100억을 벌어들였잖아요. 하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모든 회사에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때 일어나 나와야 했지만 난 끝까지 보기로 했어. 이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식사 중반쯤 도니 회장이 2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사람처럼 말이야. 미연 씨, 장기적인 계획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큰 역할을 해주셨죠. 이제 시작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 우린 새로운 세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신선한 에너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했어. 하린이가 스탠퍼드에서 경영 리더십 과정을 막 마쳤거든요. 블록체인, AI로 브랜드를 현대화할 아이디어가 많아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지. 인상 깊네요. 이양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는 안심한 듯 웃으며 말했어. 6주간 인수인계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정식 발표는 분기 보고 이후고요. 당연히 충분한 보상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 순간 할인이 포크를 든 채 말했어. 눈빛이 반짝였지. 이제 자리 비켜주셔야죠, 할머니. 우리 세대가 해볼게요.
테이블은 조용해졌어. 돈이 안 해도 포크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지. 나는 할인을 한참 바라보다가 잔잔하게 웃었어. 알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 아니, 생각조차 못한 게 있었지. 코어로직은 내가 단순히 도와서 만든 회사가 아니었어. 난 진짜로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것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어. 거기엔 오래된 파일 처리 하나 있었지. 코어로직의 초창기, 그 혼돈 속에서 남겨둔 것들이었어. 초창기 구조 설계 스케치, 첫 UI 낙서가 있는 냅킨 조각, 그리고 한 장의 종이. 2003년 도니 회장이 나에게 준 감사의 표시라며 건넸던 문서. 당시엔 단순한 상징인 줄 알았어. 월급을 올려줄 수 없다는 말 대신 회사 지분 5%를 준다는 내용. 하지만 나중에 회사가 법인화되고 외부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모든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보여줬지. 그리고 그 문서가 진짜였단 걸 알게 됐어. 단순한 감사 카드가 아니라 투표권과 소유권이 명시된 진짜 계약이었지. 나는 그걸 내세운 적도 자랑한 적도 없었어.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 나는 회사의 일부였고 회사는 내 일부였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코어로직도 도니도 변했어. 그는 내 의견을 듣기보다 유행어를 좇기 시작했지. 컨설턴트들은 들락날락했고 할인해, 링크드인 프로필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만 회사에 오래 남았어. 갑자기 가치란 말이 결과도 충성심도 아닌 외모와 젊음으로 측정되기 시작했지. 그 다음 월요일, 나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출근했어. 리셉션에 인사하고 익숙한 커피 머신에서 블랙커피 한 잔을 뽑았지. 아직 내 계정은 살아있었고 회사 전체 공지나 인수인계 발표도 없었어. 오직 정적만이 흘렀어. 데이터. 엔지니어 승호가 조심스럽게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 괜찮으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 돈이네 가족이랑 저녁 먹었을 뿐이야. 그는 조심스레 말했어. 소문 돌고 있어요. 다들 혼란스러워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 혼란스럽게 놔둬. 아직 내 패를 보여줄 생각은 없었어. 대신 주주 포털에 로그인했지. 내 5% 지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신규 투자자 유입 덕에 그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 있었어. 나는 모든 문서를 다운로드했어. 주식 계약서, 이사회 투표 기록, 임원 급여 내역까지. 그리고 도니 회장의 비서를 찾아갔지. 도니 회장님과 비공식으로 30분만 면담하고 싶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 알아볼게요. 수요일, 회장실에 들어섰을 때 도니는 피곤한 얼굴로 날 맞이했어. 미연 씨, 어떻게 지내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직도 제가 가진 지분에 대해 언급 안 하셨더라고요. 그의 미소가 살짝 얼었어. 이미 처분하신 줄 알았어요. 안 팔았어요. 나는 인쇄해온 주주계약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아직 투표권도 있죠. 도니는 손을 깍지 껴서 말했어. 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퇴직 패키지도 충분히 드리려고 했고요. 아직 나가지 않겠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지. 인수인계는 하겠지만 할인이 회사를 구조조정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려 든다면 내 동의 없이는 어렵겠네요.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 미련으로 붙잡고 계신 것 같네요. 아니요. 내가 만든 걸 지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는 이제 회장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였지. 그날 저녁 나는 집무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 그 안엔 회사 창립 초기 내가 만든 독자적인 시스템과 도구들의 설계 파일이 남아 있었어. 그리고 중요한 문서 하나, 2005년에
도니가 서명한 NDA. 당시 내가 만든 몇몇 도구가 회사 이전에 했던 내 컨설팅 작업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내용이었지. 나는 다음 날 오래된 친구이자 지금은 국내 최고 지식재산권 변호사인 민정을 만났어. 강남 본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문서를 펼쳐 보였지. 이거 보호받을 수 있을까? 민정은 문서를 넘기며 미소 지었어. 미연아, 이건 내 거야. 최소한 일부는 명백하게. 그 말에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숨이 쉬어졌어. 그들은 나를 디딤돌이라 생각했지만 그 디딤돌이 기초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몰랐던 거지. 그 주 금요일, 사무실에는 이상한 기류가 감돌았어. 왜 미연 부장님이 아직 계시지? 하리네 씨는 언제부터 정식 임원이야? 분위기가 이상해.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어. 나는 그저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웃었지. 사람들은 내가 초대받은 저녁 식사에서 퇴장당한 줄 알았지만 나는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어. 월요일 아침, 하리는 마치 내 자리를 차지한 듯 내 사무실로 들어와 있었어. 겉으론 인수인계인 척하면서 실은 모든 걸 장악하려는 의도였지. 커피를 들고 온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 좋은 아침이에요, 선배님. 오늘 시스템 예산 보고서 검토해 주시겠어요? 그 말투는 선배님이라기보다 퇴사 앞둔 선배에게 던지는 형식적인 인사 같았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녀가 무슨 의도인지 파악했지. 예산 요청서 승인은 항상 수기로 하시나요? 그럼 오류를 잡을 수 있거든. 자동화는 그걸 못 하지. 할인이 말했어. 그래도 AI 기반 예측 툴 쓰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예측 툴은 기반 데이터가 깨끗해야 돼. 우리 회사는 여전히 10년 된 레거시 시스템 쓰는 고객이 많아.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와. 할인은 멈칫했어. 그 개념조차 모르는 눈치였지. 그리고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어. 조금 구식이시네요, 그쵸?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 구식. 방식이 회사를 3번의 위기에서 지켜냈어. 네가 직접 겪어봐도 돼. 그녀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입꼬리를 떨었어. 수요일. 그녀는 나를 제외한 첫 전략회의를 열었어. 부서장 전원에게 초대장을 보냈고 단 한 사람만 빠졌지. 나였어. 하지만 우리 팀의 루이스가 몰래 그 초대장을 포워딩해줬어. 제목은 비전 2.0 코어로직의 미래 시작. 나는 웃으며 그 회의 안건을 열었고 즉시 알아차렸지. 새 브랜드 개편, 운영팀 축소, 백엔드 외주화 가능성. 하하하.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 백엔드 외주화라니. 우리 고객 절반은 백엔드 기술 지원 때문에 남아있는 건데 그걸 없앤다고?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눈에 띄는 대시보드가 아니라 24시간 돌아가는 서버 뒷단에 있었어. 그날 오후 도니가 내 자리로 내려왔어. 그가 내 자리까지 온 건 수년 만이었지. 미연 씨, 그는 정치인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 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해요. 할인이가 벌써 많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주목은 지식이 아니에요. 나는 차갑게 말했어. 그는 멈칫했어. 당신은 이 회사의 영혼이었어요. 근데 날 저녁에 초대해서 그 영혼을 빼가려 했잖아요. 그는 잠시 고개를 떨궜지. 나는 덧붙였어. C 시리즈 투자 때 지분 희석도 알고 있어요. 회사를 매각하려는 준비 맞죠?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지만 부정하지 않았어. 보드는 새로운 얼굴을 원했어요.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에 나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겠지. 그는 숨을 쉬며 말했어. 그래서 나가실 분께 보상을 드리려는 거예요. 보상엔 관심 없어요. 내가 만든 걸 지킬 거예요. 나는 자리로 돌아와 변호사 민정에게 메일을 보냈지. 내가 지난 몇 년간 만든 개선 사항에 대해
모두 임시 특허 출원을 하자고. 나는 회사를 망치고 싶은 게 아니었어. 하지만 나를 함께 가라앉히려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거였지. 금요일 아침. 나는 할인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봤어. 그녀가 설명하는 신규 고객 유지 전략이라는 건 6년 전 내가 작성한 내부 문서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었어. 그녀는 나를 보더니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 기존 자료가 튼튼한 기초가 되어줘서 좋네요. 나는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어. 그럼 출처는 꼭 밝혀. 표절은 분기 보고서에 안 어울리거든. 그녀의 미소가 흔들렸지. 그 다음 주 월요일, 하리는 더 이상 웃지 않았어. 웃는 척은 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지. 자신감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였어. 그동안 그녀가 믿고 있던 젊음과 슬로건이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 사람들이 다시 나를 보기 시작했어. 그저 조용히, 담담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는데도. 그날 오후, 그녀는 모든 부서장에게 회의를 소집했어. 제목은 성장의 고통, 그리고 방향성.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테드 강연자처럼 무선 마이크를 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 우리는 지금 혁신의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나는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지. 혁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낙하산이 있어야 해요. 당신은 이 회사의 모든 안전망을 잘라냈죠. 그녀는 눈가에 힘을 주며 대답했어. 소중한 피드백 감사드려요, 미연 부장님. 그녀 뒤에 앉은 도니는 이제 완전히 침묵 모드였어. 과거에 강단은 사라지고 그저 자리에 앉아 딸이 회사를 빙산 쪽으로 몰아가는 걸 바라보는 사람. 꼭두각시처럼 말이야. 회의가 끝난 뒤 운영팀장 은주가 다가왔어.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거웠지. 오늘 고객 3군데에서 항의 전화 왔어요. 할인 씨가 메일도 안 읽고 대응도 안 해서 계약 해지까지 언급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할인은 기다릴 거라 생각하지만 그 고객들은 기다려주지 않아?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짧은 메일을 하나 썼지. 제목, 점심 후속 제안. 지금이 기회입니다. 수신자, 다니엘 렌, 테크노바 CEO. 다니엘과는 지난주 점심을 함께 했지. 그들은 우리 회사를 인수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고 난 그들에게 거울을 건네주기로 한 거야. 지금 회사를 망치고 있는 게 누구인지 정확히 보여주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예전 사무실 문을 노크했어. 안에서 할인이 스트레스 공을 손에 쥐고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앉아 있었지. 나를 보고도 눈도 안 들고 말했어. 무슨 일이신가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짧게 해주세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 당신, 회사 잃고 있어요. 그녀는 그제서야 나를 바라봤어. 이 회사를 따라올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구호가 아니라 신뢰와 실력을 따라요. 이 회사는 슬로건이 아니라 시스템과 관계로 세워졌다고요. 그녀는 눈을 좁히며 말했어.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다 아는 척하는 거요. 무너뜨리고 싶은 건 알겠는데 불 붙이기 전에 여기가 어떤 기둥으로 지탱되고 있는지라도 좀 알아야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 나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날 오후 도니가 조용히 나를 불렀어. 비서도 없이 할인도 없이. 그는 피곤해 보였어. 진심으로 지쳐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지. 미연 씨,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 인정이요. 돈도 직함도 아니에요. 내가 이 회사를 지탱한 존재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요. 도니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사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전환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아직도 중요한 시스템은 당신 이름이랑 묶여 있으니까요. 그들이 불안해하는 게 맞아요. 경험을 오래된 것으로 치부하고 그것을 리스크로 여긴 그 선택이 잘못된 거니까요. 테크노바는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 다니엘과 점심은 했죠. 제안은 진짜예요. 하지만 아직 결정하진 않았어요. 그는 내 얼굴을 오랜만에 제대로 바라봤어. 이걸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죠. 하지만 안 할 거예요. 내가 만든 건 가치가 있고 그걸 계속 쓰고 싶다면 내 조건을 따라야 해요. 그날 밤 운영팀장 은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 고객 X가 이사회에 공식 항의문 보냈어요.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나는 단 2단어로 답장했지. 버텨줘. 할인에게 마이크가 있었지만 무대는 내가 차지하고 있었어. 그리고 딱 몇 수만 더 두면 시나리오 전체가 내 손으로 다시 쓰여질 예정이었지. 그 주 목요일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꽉 차 있었던 건 긴장감이었어. 모두들 말은 아끼고 있었지만 공기 중엔 정전기처럼 불안이 떠돌았지. 회의실에 앉아있는 사람들, CEO, 임시 리더십팀, 각 부서장들, 그리고 나더 테이블 끝에는 도니가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초조하게 공책을 뒤적이는 할인이 있었어. 단, 한 글자도 쓴 적 없는 그 가죽 노트를 말이지. 그들 맞은편에는 다니엘 렌, 테크노바의 CEO가 있었어. 며칠 전 나와 점심을 함께 했던 그가 오늘은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 마치 수술대 위에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처럼 이식할지 포기할지 판단하려는 눈빛. 그때 이사회 의장 셀레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 시작하기 전에 회의실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미연 부장께서 이번 전환 과정 중 여러 계약적, 기술적, 운영적인 항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중 다수는 내부 감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항목들이며 회의실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기 시작했어. 도니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하리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린 듯 했지. 셀레스는 말을 이어갔어. 그리고 설립 당시 주주 간 약정에 따르면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 개편은 이사회의 전원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나를 바라봤어. 미연 부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았고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았어. 그저 단단하게 내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자세였지. 저는 이 회사를 망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회사에 내 모든 걸 쏟아부었고 그 가치를 사람들이 희석시키는 걸 보면서 침묵할 순 없었습니다. 할인의 턱이 굳어졌지만 나는 그녀를 보지 않았어. 왕관도 필요 없고 타이틀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일을 존중받고 싶고 내 기여가 단순히 구시대 유산으로 취급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회사를 이끌 사람이 누구든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 혁신은 기초 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가 없는 혁신은 그저 허공 위에 지은 집일 뿐이에요. 정적을 깬 건 다니엘이었어. 그는 조용히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테크노바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그는 손으로 회의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봤습니다. 고객 3곳이 공식적으로 불안을 표명했고 2곳은 계약갱신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내부 보고에 따르면 핵심
시스템 대부분은 자동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전 보고 내용과 상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의 시선이 할인을 향했어. 그녀는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다니엘은 다시 이사회 쪽을 바라봤어. 우리 인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리더십 전환 계획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번역하자면 할인은 물러나야 한다. 도니가 입을 열려던 순간 셀레스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 10분 휴식하겠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지. 하지만 나는 앉아 있었어. 할인도 그 자리에 남았지. 그녀는 내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진심으로 무너뜨리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던 거겠지. 이해해. 근데 문제는 당신은 뭘 증명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 사람들을 장애물처럼 대했고 나를 그냥 각주처럼 여겼잖아. 그녀는 숨을 삼키며 말했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 그건 이제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이사회의 몫이지. 10분 후 회의실로 모두가 돌아왔어. 셀레스 의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결론을 발표했어.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할인 도니는 전환 리더십 역할에서 즉시 해임됩니다. 도니 회장은 인수기간 동안 자문역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연 부장님, 테크노바와의 통합을 위한 전환 자문단을 이끄는 책임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소 짓지 않았어. 그저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지. 그 주 금요일, 나는 새로 도착한 계약서에 서명했어. 자문 컨설턴트, 계약 이전 연봉의 3배, 정원 자율권, 그리고 테크노바와의 통합 과정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까지 할인은 조용히 떠났어. 작별 메일도 송별 인사도 없었지. 회사 사람들 중 누구도 그녀의 빈자리를 궁금해하지 않았어. 그녀가 남긴 건 혼란이었고 그 혼란은 내가 다시 정리하고 있었으니까. 며칠 후 로비에서 도니 회장과 마지막 악수를 했어. 그의 손은 예전보다 약해졌고 눈빛도 피로에 젖어 있었어. 미안해요, 미연 씨. 그 말은 정말 오래 걸렸지만 결국 나왔지.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 알아요. 2달 뒤 코어로직은 공식적으로 테크노바의 일부가 되었어. 놀라운 건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대로 남았다는 거였어. 그들이 남은 이유는 단순했지. 내가 손수 고른 새 리더십 팀이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야. 은주는 운영본부장이 되었고 루이스는 기술총괄이사 CTO가 되었어. 회사의 절반은 이제 내가 직접 키운 사람들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지. 하지만 나는 내 예전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어. 이제 내 일터는 호숫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집무실, 내 집 안쪽에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지. 이틀에 한 번, 나는 맨발로 나무 데크 위를 걷고 커피를 들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호수를 바라봤어. 내가 설계한 클라이언트 대시보드가 노트북 화면 위에서 부드럽게 구동되고 있었지. 언제나처럼 시스템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 누구보다 나를 닮은 방식으로 어느 저녁 셀레스 의장에게서 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 제목은 단순했지. 레거시 미연, 당신이 해낸 일, 그리고 그걸 해낸 방식은 우리가 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단지 당신의 유산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줬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어. 복수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어. 그저 내 가치를 아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을 뿐이야.